안녕하세요. 여기는 랜선 뜨개방입니다. 저희는 신낑깡 어제입니다. 낑깡님 요즘 한국 날씨 어때요? 제가 여기서도 굵직굵직한 뉴스들 보고는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막 눈 오고 한파 오고 이랬었잖아요. 추워요. 저번에 왔던 한파보다는 이제 조금 덜 추운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아직 여전히 정말 너무 춥고 롱패딩 말고 다른 걸 입는 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한국의 겨울은 엄청 매운맛이네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지난 주말에 제가 사는 지역 날씨가 25도가 넘은 거예요. 햇살이 엄청 좋았는데 집에서 맨날 입고 있는 그 수면 바지가 계속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확인을 했더니까 그날 최고 기온이 26도였더라고요. 네, 26도면 거의 약간 벚꽃도 진 다음이 26도 아닌가요? 거의 초여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또 뭔가 순간 쎄한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뜨태기가 오잖아요. 아니 그 전에 뜨개 성수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번 겨울에 뜨개 얼마나 했지? 아직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봄이 오는 걸 보면서 뜨개 성수기가 지나갈 걱정을 하다니 정말 찐 덕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는 옷도 무겁고 밖에 나가는 거 너무 귀찮고 해도 엄청 짧아가지고 겨울이 끝나는 것만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다시 기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물론 그래도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겨울이 많이 남았죠. 뜨개 시즌도 많이 남았고요. 여긴 아직 추워가지고 봄이 오는 게 상상은 좀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원래도 겨울을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뜨개를 하다 보니까 겨울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뜬 걸로 막 방한하는 것도 너무 재미지고 최근에 장갑을 떴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스스로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지금 뜨고 있는 것들 부지런히 빨리 다 완성을 하고 싶어요. 낑깡님이 오히려 겨울을 좋아했었구나. 근데 저희 태어난 거 생각하면 반대잖아요. 낑깡님은 여름에 태어나고 저는 겨울에 태어나고. 근데 좋아하는 계절은 오히려 반대였네요. 아, 그렇다고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이 행복한 뜨개러 2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랜선 뜨개방 10이라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사실 정해져 있죠. 맞아요. 지난 화에서 다 못한 스웨터 이야기 마저 해봐야죠. 지난주엔 저희가 스웨터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다운이랑 바텀업, 뜨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깨 모양에 따라 분류도 해봤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영상 맨 마지막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순서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2편 다 들으시고 지난 화도 들어보세요. 네. 같은 스웨터 이야기이긴 한데 또 내용이 분야가 완전 다른 이야기라서 재미있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지난화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화 영상에서 뜨고 있는 히라리 프로보가 바로 세트인 슬리브인 걸 녹음한 다음 날 알았습니다. 몸통을 다 뜨고 진동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손목 쪽으로 소매를 떠내려가는 그 세트인 슬리브. 이게 뜨리니의 정말 좌충우돌 뜨개 생활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모르던 걸 오늘 갑자기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좀 뭔가 나 알았다 싶으면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맞는. 좌충우돌. 아니 근데 히라리 프로버는 저도 나중에 찾아봤는데 도안 소개 부분에 딱히 뭐 어떤 슬리브다 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충분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읽고 뜨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영어 도안 저도 처음에만 약간 감을 잡고 바로 시작을 하는 편이라서 나중에 알고 뒤통수가 엄청 얼얼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나면 이게 또 언제 뿅 하고 나타날지 모르고 또 반대로 막 이미 다 지나가서 사실은 그때 그거였다 이렇게 나중에 저를 깨닫게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게 약간 배워서 기쁨도 있지만 뭔가 배우면서 더 막 몰랐던 걸 계속 알게 돼서 좀 무서운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렌트방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내가 나중에 실전으로 체험하고 퐁당퐁당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낑깡쌤 덕분입니다. 오늘 스웨터 2편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훑어볼 아이들도 뜨개의 세계에서 다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애들이니까. 네, 저도 뭐 같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항상 이게 맞는 건지 항상 아리까리한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도 한번 스웨터를 저희가 아는 만큼 한번 파헤쳐 봐요. 네. 일단 뜨는 방향이나 어깨 모양을 제외하고 또 스웨터에만 들어가는 속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웨터가 저번 화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니트로 뜬 상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선, 그 상의에만 있는 게 목선이잖아요. 목 모양, 넥라인. 그게 스웨터에만 있는 속성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목도 스웨터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기성복 입으면서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새로울 게 별로 없긴 해요. V넥, 라운드넥, 터틀넥, 보트넥까지 하면 또 너무 구체적으로 파야 하나요? 어쨌든 그럼 일단 V넥, 라운드넥, 터틀넥 이 셋만 따져볼게요. 낑까님은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보트넥에 가까운 라운드넥을 좋아해요. 좀 넓은 라운드넥 그런 걸 좋아하고 터틀넥은 못 입고 V넥은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최근에 기성복 니트를 샀는데 그 반 터틀넥이라고 그 어떤 느낌이냐면 레글런 탑다운을 떴는데 목둘레 경사뜨기 안에서 목이 일자가 돼버린 목 앞에 띡 올라온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짝 미묘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겨울에는 이 정도 올라오는 건 느낌도 안 나요. 따뜻하고 좋죠. 이래가지고 그런가 해서 솔깃해서 샀는데 너무 간지러워요. 그거 입은 날은 계속 긁어가지고 벗고 나면 거기가 빨개져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예민하구나. 저는 한국에 살 때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까 터틀넥이 거의 제 피부였거든요. 뭐 무슨 옷을 입든 라운드넥이든 V넥이든 그 안에 꼭 터틀넥을 이너로 받쳐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곳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터틀넥 입을 일이 사실 많이 없네요. 근데 구체라서 터틀넥을 꼭 떠보고 싶기는 해요. 뜨개적 관점에서 터틀넥을 보면 V넥이나 라운드넥만큼 도안이 많지는 않고 또 뭘 다 뜬 것 같은데 목을 더 한참 떠야 하는 듯한 그런 추가 과제를 받는 느낌이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뜨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뭐 이제 목둘레 고무단 조금만 뜨면 끝날 수 있는데 터틀넥은 진짜 길게 떠야 되잖아요. 보통 라운드넥의 경우는 2-3cm만 뜨면 끝날 거를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은 이거를 또 접어서 입기도 하니까 접기 위해서 그 원하는 길이의 2배까지 떠야 돼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터틀넥 좋아하는 분들은 터틀넥도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넥라인은 아무래도 라운드 넥이겠죠. 탑다운이면 목둘레 코부터 잡아가지고 고무단 뜨고 몸통으로 이어지고 아니면은 임시코를 잡아서 몸통부터 뜬 다음에 다시 임시코 주워서 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바텀업이면 다른 부분 다 뜨고 코막음 해뒀던 목둘레에서 코를 다시 주워가지고 뜨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탑다운을 뜰 때, 라운드넥을 뜰 때는 임시코를 잡아가지고 그 임시코에서 목에서 몸통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임시코에서 코를 주워서 고들레를 뜨고 그다음에 그거를 튜블러 바인더프로 돗바늘 마무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신축성이 좋고 그래서 뭐 목이 쫄리거나 머리가 안 들어갈 걱정도 없고 딱 보기에도 조금 더 기성복같이 깔끔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라운드넥 목둘레를 겹단으로도 많이 뜨시더라고요. 맞아요. 목둘레를 원래 만들고 싶은 길이의 2배로 뜬 다음에 그걸 안쪽으로 반을 접어서 박으면 목 가장자리가 더 부드럽게 마무리가 돼요. 뿌띠니트 스톡홀름 스웨터가 라운드넥도 그렇고 V넥도 그렇고 그렇게 겹단으로 만들고 최근에 제가 실제로 뜬 니팅포 올리브 와플 가디건도 그랬었어요. 저도 종종 그 겹단 마무리 봤는데 와플 가디건도 그런 마무리였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얇은 실일 때는 그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두꺼운 실로 뜨는 걸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너무 두껍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와플 가디건을 본판을 6mm 바늘로 떴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두꺼운 편물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두꺼운 편물을 겹단으로 만드니까 오히려 더 푹신하고 도톰해서 좋더라고요. 얇은 편물은 또 반대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더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저는 약간 그런 두툼한데 겹단인 도안 만나면은 이거는 뭐 바꿔서 떠야지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도안은 내가 뜨지 않는다 막 이렇게 걸을 생각만 했는데 근데 또 도톰하다고 하니까 좀 솔깃하네요. 좀 귀가 얇으니까. 맞아요. 겹단이 싫은 경우에는 또 도안을 수정해서 일반적인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원작과는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뜨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도안을 수정하면서 뜰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저 그 뿌띠니트 웬즈데이 스웨터가 그 어깨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뜨고 싶었는데 터틀넥이라서 이건 내가 입을 수 없는 옷, 그래서 뜰 수 없는 옷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보니까 저처럼 터틀넥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그걸 일반 라운드넥으로 마무리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렇긴 해요. 일단 도안에 쓰여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해야 한다. 이런 마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거 반이라도 그 도안의 사진 반이라도 예쁘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요. 그쵸. 약간 내 맘대로 바꿨는데 안 예쁘게 나오면은 그건 진짜 그냥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라운드넥이랑 터틀넥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반터틀 해가지고 요즘은 거기서부터 무늬를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오는 옷도 많은데 그런 거라면 좀 어렵겠지만 완전 그냥 터틀넥이면 고무단을 그냥 자기 맘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큐뮬러시티 뜰 때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브이넥의 제일 깊은 곳이 거의 명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안보다 좀 덜 내려가서 브이넥 양끝을 합체를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도안을 많이 바꾸면서 뜨기는 하는 것 같아요. 도안에 제시된 숫자랑 이런 방법들 완전 정확하게 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체형이 달라서 서양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알맞는 길이나 사이즈인데 저희한테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뭔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목에서 가슴까지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고 근데 허리는 더 짧은 것 같고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서양 도안 뜰 때 그런 영어 도안 뜰 때 항상 몸통 길이는 제시된 것보다 좀 길게 뜨고 저는 소매는 항상 훨씬 짧게 떠요. 맞아요. 그 길이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자기한테 맞는 옷이 만들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뜨는 방법을 보자면 V넥 같은 경우는 탑다운으로 만들 때는 그 V자를 깊이를 만드는 동안은 원통으로 뜨지 않고 가디건 뜨듯이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뜨죠. 그 양쪽을 이렇게 세모나게 만들어주면서 양쪽 끝을 V넥의 앞에 솔기가 될 부분을 그리고 바텀업이면은 한쪽 어깨씩을 각자 따로따로 올라갈 거고요. 근데 또 이 V넥에다가 코를 또 주워서 칼라를 덧대면 쇼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아, 숄카라 입고 있었어요, 저. 그것도 엄청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터틀넥처럼 좀 더 카라 부분에 길게 손을 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만들고 나면 그 간지 같은 그런 비소가 뭐랄까 확실히 그 스타일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전해볼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도 아직 도전 못 해봤어요. 근데 딱 진짜 그 숄카라만 가지고 있는 약간 뭔가 여유로운 느낌도 있고 뭔가 어른한 약간 어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숄카라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느낌도 너무 좋고 또 어디서 예전에 그 나무님이 만든 에드워드 베스트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그 페어아일 무늬에다가 숄카라로 이렇게 딱 조끼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숄카라로 된 가디건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게요. 낑깡님의 숄카라도 언젠가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럼 이제 모양이나 구조로 구별되는 스웨터들은 이만하고 무늬, 배색 이런 디자인적 요소로 구분되는 스웨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 첫 번째는 아란 무늬 스웨터입니다. 일명 꽈배기 스웨터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니터들 사이의 베스트셀러인 아무튼 특에도 이 아란 무늬 스웨터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담겨 있는데요. 이 책 제일 마지막엔 실제 도안도 넣어주셔가지고 함뜨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도 그 마지막이 스웨터 도안으로 끝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빵 터졌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마무리가 있을 수가 있나? 왜냐면 작가님이 책 내내 우리 같이 뜨게 해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도안이 마지막에 실려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았었어요. 아란무늬 스웨터는 꽈배기 스웨터, 피셔맨 스웨터라고도 불리는데 바닷가 어부들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작업할 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엄청 굵고 튼튼한 실로 스웨터를 짜면서 시작이 됐었대요.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스웨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아일랜드 서쪽 아란제도에서 만들어진 이 스웨터들이 굉장히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명칭과 함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 매듭이나 사슬같이 어부들이 작업할 때 접하는 그런 물건의 모양도 있고 아니면 파도나 바람, 물방울 같은 그들의 작업 환경에서 보는 그런 자연 요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풍작이나 뭐 무사귀환 이런 거를 비는 바구니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사다리 모양 같은 것처럼 정말 다양한 요소를 넣는다고 해요. 네, 그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도 엄청 다양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문마다 고유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게 어떤 때는 약간 의시시한데 파도에 밀려온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역할도 했다니까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면서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튼튼하고 따뜻한 옷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아란 제도에 산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녹아 있고 또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져가지고 아직도 많은 그 뜨개인들이 아란 무늬 스웨터를 뜨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 그런 그 무늬가 어떤 가문을 상징하고 그래서 어느 집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낑깡님 최근에 한참 뜨신 스웨터가 바로 이 아란 스웨터잖아요. 거기에 낑깡님만의 시그니처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뭔가 감귤이라든지 귤나무라든지 근데 뭘 떠올리든 어쨌든 기승전 귤이야. 그 아란 스웨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3월 전에 이거 끝나겠죠? 라고 농반진반 약간 했는데 정말 2월 말까지 들고 있을 것 같아서 무서운데 네, 아무튼 귤무늬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이 아란 무늬 스웨터는 요즘은 제가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엄청 가공된 실을 쓰기도 하고 소재에 딱히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원래는 100% 양모만 사용해서 방수 효과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동물성 실 이야기 하면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혹시 그 라마의 털로 만드는 알파카 실이 알러지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 원래 동물들 대부분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오일 성분을 털에 가지고 있는데 알파카는 오히려 이 오일이 없어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적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아란제도 어부들은 동물성 섬유가 가진 이 오일 성분, 그러니까 라놀린이라는 그 지방 성분을 본인들을 보호하는 데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바람과 파도를 방수할 수 있는 옷으로 스웨터를 선택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현대 의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바닷일을 하는데 니트를 입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비닐을 입으면 입었지. 그러니까요. 지금의 옷에 대한 관점으로는 뭔가 스웨터는 조금 더 아껴 입어야 하는 옷, 조심스럽게 입어야 하는 옷 같은데 그 시절에는 방수랑 방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옷으로 뭔가 양모의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옛사람들은 꼭 그 시대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신기해요. 그 스웨터를 방수로 입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아란무늬 스웨터의 원형은 거의 가공하지 않은 양모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서 무거운 편이고 엄청 뻣뻣하대요. 그 왜 아무튼 뜨개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한림수직 이야기. 네. 저 그 부분 엄청 재밌게 읽었었어요. 신부님들이 제주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장에서 양을 치고 또 그 양으로 양모를 뽑고 아일랜드 수녀님들 모셔와가지고 아란무늬 스웨터를 진짜 제주도에서 만들었던 거. 저 집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 한림수지가 알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옛날엔 진짜 엄청 고급 옷이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로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작됐던 한림수직 스웨터를 요즘 구한 분들 이야기를 보면 생각보다 좀 뻣뻣하고 무겁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아일랜드 어부들이 바닷일 하면서 입었던 옷의 원형을 많이 살려서 만든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뭔가 저 먼 한 섬 지역의 전통적인 복식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나라의 한 섬에 전파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아란 스웨터처럼 스콜랜드 북쪽의 셔틀랜드 제도에서도 이 지역만의 특이한 뜨개 기법이 발전을 했거든요. 바로 아란 무늬 스웨터와 쌍벽을 이루는 페어아일 스웨터입니다. 아란 무늬 스웨터는 그 하나의 뜨개실로 질감을 올록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뭐 꽈배기 이런 여러 가지 무늬를 넣는다면 페어아일 스웨터는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을 써서 색상으로 무늬를 넣는다는 점이 가장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색상을 써서 알록달록하게 배색을 하는데 무늬 자체는 메리아스 무늬로 만들기 때문에 편물은 얌전하고 평평해요. 추운 지역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 스웨터가 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쪽 동네네요.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 사방으로 막 교류가 되면 새로운 걸 엄청 빨리 받아들이고 또 자기 걸 주변에 막 퍼뜨리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자적이고 독특한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어려운데 섬이라는 이런 특성 덕분에 오히려 이 특이한 것들이 계속 고유하게 무언가로 남아서 전해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그 고립된 지역적 특성이 무언가를 그런 독자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페어아일 무늬는 스웨터 말고도 여러 가지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스웨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배색을 하면 그 부분이 최소 2겹은 되잖아요. 그래서 보온에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 페어아일은 또 작은 기하학적인 도형, 패턴 같은 걸 편물 전체에 진짜 빼곡하게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반복해요. 도안을 뜯어보면 패턴 하나의 크기는 엄청 작은데 그걸 반복적으로 넣어가지고 넓은 면적을 덮는 거죠. 엄격한 페어아일은 편물 전체에 몇 가지 색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줄에는 최대 2가지 색상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한 가지 색상으로 뜨는 코는 2세 코를 넘어가지 않게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색을 하면 한 색상으로 뜨는 동안 그 다른 색상은 쉬어가면서 편물 뒤에서 가로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걸 플로트라고 하고 그 플로트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색상으로 2세 코씩 색상마다 번갈아 가면서 뜨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페어아일 스웨터들은 스틱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메리아스 무늬를 만들 때 평면으로 뜨는 경우에는 겉면에서 겉뜨기, 앞면에서 안뜨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뜨기랑 겉뜨기는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배색을 하는 경우에 고르게 텐션을 유지하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통으로 뜨면은 겉면만 계속 보고 뜨기 때문에 안뜨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끌고 가는 배색실의 장력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배색실의 플로트 장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무늬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편물의 신축성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 스틱 기법은 원통 뜨기로 해서 목구멍, 소매구멍, 가디건 같은 경우는 앞섭까지 모든 구멍이 나는 자리를 다 막아서 원통으로 뜨는 거라고 해요. 저도 아직 해보지 못했고 설명만 들어서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은데 나중에 뚫어줘야 할 부분의 색상을 번갈아 가면서 5코 이상의 홀스코만큼 보강할 여유분을 추가로 뜨고요. 그렇게 모든 부분을 원통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다 뜨고 나면 원래 무늬가 끝나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로 뜬 부분의 양끝에 별도의 실로 코바늘을 이용해서 사슬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양끝 사슬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원래 있어야 했던 구멍, 그리고 가디건이면 앞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약간 전설처럼 들어보기만 하고 영상으로 보기만 한 기법인데요. 그 가운데를 딱 자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진짜 물론 장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배색뜨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자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과감한 것 같고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설명하면서도 이게 된다고 싶은데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언젠가 도전할 날이 올까요? 말씀드린 나무님의 에드워드 베스트도 그렇고 인스타에서 종종 보이는 마리트 가디건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스틱 기법을 활용한 페어아일 스웨터의 한 종류입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틱 기법을 더 검색해 보셔도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위로 그 가운데를 석석 자른 다음에 실 조각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떼어내고 나면
짠 하고 구멍이 생겨요. 진짜 그게 너무 놀라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 이 두 가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조금 이름이 낯선 스웨터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라플란드 스웨터부터 할까요? 저는 이 페어의 스웨터랑 이 라플란드 스웨터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경계가 엄청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배색으로 무늬를 넣는다는 점이 똑같아서 그런 걸까요? 라플란드는 핀란드 북부 지방의 지명인데요. 더 넓게 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부, 그리고 러시아의 북서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아주 춥다는 거겠죠.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보온을 위해서 엄청 두툼한 양모실로 스웨터를 짜 입었는데 그냥 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맨날 보이는 막 눈꽃, 나무, 사슴 이런 자연물로 무늬를 많이 넣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북유럽 스타일 아니면 뭐 노르딕 패턴이라고 하는 그 감성이 라플란드 스웨터인 거네요. 약간 뭐 페어아일이나 아란 같이 아주 좁은 지역에서 발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기후랑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의 사람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발전시켜 온 그런 종류의 스웨터네요. 네, 지금은 저희 눈에도 아주 많이 익은 스타일인데 라플란드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잖아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냥 보통 북유럽, 노르딕 이런 단어들로 주로 사용하니까요. 평범한 스웨터에도 눈꽃 한 송이 넣으면 그냥 라플란드 스웨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다음 스웨터도 사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름을 들으면 그게 뭐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스웨터예요. 바로 틸던 스웨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는데 아 이거 싶었어요.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랄프 로렌, 폴로, 미국 약간 그런 느낌? 교복 느낌도 나고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 사립학교 교복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뭐 풀오버 아니면 슬립오버 해가지고 브이넥으로 넥라인 따라서 두껍게 배색줄 이렇게 딱 그어져 있고 소매에도 배색 들어가고 그런 스웨터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해리포터 스웨터 아닌가?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교복에 엄청 자주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히려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 같은 그런 컨텐츠들에서 교복인 척 할 수 있는 옷들로 좀 많이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틸던 스웨터는 사실 근데 1920년대 미국의 윌리엄 틸던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유행시킨 프레피 룩에서 유래가 됐었던 거래요. 하얀 브이넥 스웨터가 그 사람이 경기에 입었던 옷인 거죠. 예전에는 테니스를 할 때 막 청바지도 있고 블라우스도 있고 레이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사실 스웨터를 입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와, 청바지, 블라우스, 레이스 이런 걸 경기할 때 입었다니 되게 놀랍네요. 지금은 무조건 폴리로 시작하는 그런 합성 섬유, 스판, 뭔가 빨리 마르고 가볍고 이런 전용 소재들을 입잖아요. 근데 또 그때는 그런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스웨터가 딱 보면은 디자인적 특징이 엄청 뚜렷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입었던 건 완전 밝은 바탕에 브이넥을 넣고 그 브이넥을 따라서 굵게 붉은색, 푸른색 이런 어두운 색으로 배색을 넣는 그런 딱 그 스타일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후에 테니스 스웨터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스웨터 생각해보면은 그 배색만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보통 꽈배기랑 같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비교적 얇은 실로 떠서 잔잔한 꽈배기가 이렇게 전체를 다 덮고 있는. 맞아요. 그 생각하니까 딱 이해가 되는데 테니스 스웨터라고 하니까 또 더 와닿기도 하네요. 근데 또 그분이 얼마나 이 테니스 스웨터 이거를 데히트 쳤으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이름을 불러가지고 틸던 스웨터 이렇게 하는 건지 대단하네요. 이제 스웨터 탐험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스웨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입는 스웨터 혹은 크리스마스 테마를 가진 스웨터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스웨터라고 해요. 네. 뭐 산타든 겨울 풍경이든 루돌프, 뭐 선물, 뭐 리스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요소가 사실 하나만 들어가도 크리스마스 스웨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그때 어떤 스웨터 입었어.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입었던 스웨터. 그게 사실 어떻게 말하면 또 크리스마스 스웨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스타 해시태그에 크리스마스 스웨터 치면은 진짜 크리스마스 상징이 들어간 스웨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내가 입은 옷 이런 것 쪽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스웨터 하면 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어글리 스웨터인데요. 이게 약간 통그로성이 굉장히 짙은 진짜 나한 초록색, 빨간색 그런 색을 마구 쓰면서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스웨터들이에요. 저는 크리스마스 스웨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 해리포터의 위즐리 부인이 매 크리스마스마다 론 가족과 해리한테까지 그 외에 스웨터 떠주잖아요. 이니셜 있는. 그래서 맨날 론은 던져버리고 그걸 생각했는데 이 어글리 스웨터는 이번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흉하네요. 간간히 보면 이거 막 지하상가 같은데 시중에 파는 거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인생에 한 번쯤 한 10몇 년쯤 전에 꽈방에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걸 입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그런 와우. 느낌이 뭐 저런 거 왜 입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그들은 이 미국 서양에서는 이걸 일상적으로 그렇게 꽈방에 입고 오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입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가 더 구린 스웨터를 입고 나 제일 구린 거 입은 사람이 1등 이런 파티를 여는 게 또 그 주요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글에 찾아보시면 정말 온갖 정말 저도 안 입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그 파티 한 번을 위해서 구매하는 그런 온갖 스웨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감성이 엄청 낭낭하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다 추억 만들자고 그리고 한번 진짜 편하게 웃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목소리인가? 아닙니다. 저희 렌트방은 모두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취존의 렌트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돼가지고 제일 쓸데없는 선물 주기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쓸모없는 그쵸. 겨루기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그 감성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가장 쓰잘데기 없는 선물 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스웨터 넥라인이랑 무늬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오늘 다뤘던 넥라인이랑 무늬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뜨개 방향이랑 어깨 모양이랑 다 조합을 하면 진짜 무궁무진한 모양의 스웨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스웨터 도안이 레벌리에만 해도 12만 개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색상까지 바꿀 수 있고 실을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 또 엄청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스웨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평생 그중 몇 퍼센트? 아니야, 퍼센트로 따지면 안 돼. 그중 몇 개나 뜰 수 있는 걸까?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스웨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뭔가 더 알게 되니까 욕심이 많이 났어요. 다음에는 내가 안 떠본 무언가를 떠봐야겠다. 그 뭔가 내가 안 떠본 게 새로운 넥라인일 수도 있고 무늬일 수도 있고 다른 어깨 모양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막연하게 아직 나는 떠본 게 뭐 많지 않고 앞으로 정말 뜰 게 많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진짜 얼마나 무궁무진한 건지 두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스웨터 편 2개 들으시면서 각자 이미 떠봤던 혹은 이제 앞으로 떠보고 싶은 그런 스웨터는 어떤 게 있었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 스웨터 편 만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거야 싶었던 거 확실히 페어알 스웨터고요. 그리고 정말 언젠가 한번 스틱 기법도 꼭 써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는데 가위로 석석 잘리는 그 가위 잘 드는 소리 다 아시죠? 그 소리예요. 바로 가위로 석석 자른 다음에 그거를 실조각을 이렇게 사사사사사 다 떼어내서 짠 하는 그 쾌감 저도 꼭 느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맞아요. 그 진짜 저도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거 잘라가지고 와 됐어 약간 이 성취감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그 페어아일 스틱 기법을 활용한 페어아일 스웨터 떠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스웨터는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소매 모양도 정말 다양하고 뭐 모헤어 같이 실 소재를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은 또 언젠가의 렌트방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리고 정말 무궁무진한 스웨터 이야기 외에도 또 저희랑 나누고 싶은 새로운 주제들, 이야기거리들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도 가감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랜선 뜨개방 11화 스웨터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랜선 뜨개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뜨개 초보님도 고수님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운 뜨개 생활하세요. 안녕.